제가 이제 논준모 연구소에서 특강을 주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이제 1대1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또 특강을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학생분들과 접해온 지가 거의 한 뭐 20년이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학생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과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도 저도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얻고 새로운 기법도 듣게 되고 뭐 그렇게 되어서 저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듣냐고 하냐면, 이것도 이제 뭐 논문 컨설팅, 뭐 업이라고 하면 업인데, 논문 컨설팅 업을 하시는, 이거를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가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업계 아니겠습니까? 업계. 자, 그런데 이제 뭐 논문 컨설팅 업계가 저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모르죠. 이제 뭐 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 회사는, 내가 옛날에 못 봤는데? 내가 옛날에는 저런 회사를 몰랐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20년 전에도 알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야, 저런 업체도 있구나. 아, 저분은 상당히 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업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한참 어렸을 때. 그러면 논문 컨설팅 업이라는 게 사실상 제가 제일 처음 알은 게 뭐 1997년인데, 요때 처음 알았거든요. 뭘 보고 알았냐면, 아, 논문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97년에 알았으면 적어도 97년 이전부터 이게 존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초다, 우리가 최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업체도 있고, 뭐 이거 여기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최초다 이런 게 이제 뭐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최초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업계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또는 제가 특강을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어떤 학교에 특강을 나가서나 또는 컨설팅을 할 때 결국은 이거죠. 당신이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의뢰를 해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컨설팅 하시는 분과 업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이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논문 컨설팅 전체 업계가 욕을 들어먹을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못하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전문가니까. 본인이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박사학위 있으면 다 전문가냐 이거예요. 네? 박사학위 있으면 다 전문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연구소에 이제 오시면 논문 좀 어떻게 여기서 뭐 전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거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쓰셔야 돼요. 무조건 본인이 쓰게 만듭니다.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연구 설계할 때죠. 그리고 분석할 때. 이 설계할 때는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를 굉장히 이론적인 근거 위에서 이렇게 유추가 되어서 이렇게 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분은 논리 구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중학생들도 다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어른인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논문 1도 몰라요 하는 상태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을 때 이 논리 구조를 이해 못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방향성이 잡힌다면 자, 어떤 컨텐츠를 어디서 찾아서 준비를 해와서 어떤 구조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것이 곧 나의 논리적인 흐름인데, 나의 주장인데, 이거를 못할 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령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도와드려야죠. 자,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죠.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으면 요 부분을 약간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분석까지인데, 요 사이에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냥 딸랑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방법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겠죠. 요 분석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방법론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자, 이 방법론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결국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제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어떤 거냐면,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공부를 많이 해서 다양한 뭐 질적, 양적 기법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기법들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법들이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기법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 방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좀 현실적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연구자가 되겠다, 연구를 직업으로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연구를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뭐 교수가 돼보겠다라든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기본적인 이 다양한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당장 논문 통과하는 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방법론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연구 설계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냥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또 그 방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 방법론을 적용시키기가 힘들다. 이러면 당연히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최근에 통과시킨 선배 논문들을 딱 분석해서 보니까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 제기가 그 방법론에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와 방법론을 같이 세트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 지도했던 최근의 선배 논문들에서 요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틀을 비슷하게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심사받는 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 컨설팅이라는 것이 딱 요 두 포인트예요. 두 포인트. 자, 설계하는 이 포인트하고 분석하는 이 포인트인데, 사실상 뭐 설계하는 부분이야 뭐 진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인데, 다만 이제 방법론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뭐 그조차도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최근에 지도에서 통과됐던 선배 논문 한 대여섯 개 찾아보니까 방법이 똑같더라. 그러면 그 방법론과 문제 제기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와서 내한테 적용시키면 되니까, 사실상 이 논리 구조만 이해한다면 본인이 방법론까지 연구 설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이 분석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분석이라면 공부해서 하면 되죠. 근데 최근의 경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뢰를 맡길 수도 없고 공부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밀한 공부는 논문 통과되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맞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이제 뭐 그냥 의뢰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제가 무슨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도 약간 있습니다만, 뭐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럴까봐 뭐 있습니다만,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해요. 같이 분석을 하니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본인 논문에서 내 통계 분석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이해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정도라도 되어야 교수님이 나중에 심사할 때 지적할 때 뭐 한 10개 지적하면 적어도 한 4, 5개는 디펜스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현실성 있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을래도 무작정 이건 당신이 못해요. 우리한테 다 맡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당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논문인데 그거를, 아니 내가 대학원의 꽃이 뭡니까? 논문 아닙니까? 근데 논문을 쓰는데 논문수로 사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학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관계 교류도 맺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학위를 받고 나가려면 논문이 기본인데, 그 논문을 당신은 논문 못 써요. 우리 전문가들이 써야 돼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럼 대학원도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자,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영업을 하는 이 업계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고비가 한 2가지 정도
있지만 이조차도 여러분들이 뭐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또 방법론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충분히. 방향성만 잡으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포인트에서만 컨설팅을 받으면 돼요. 그것도 의뢰가 아니라 같이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컨설팅이 되어야지 당신 못하니까 우리한테 다 의지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도 걱정이 되고 또 논문 1도 모른다고 하시는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의 이 참 논문 준비하는 과정도 걱정이 되고 해서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